종교개혁이 일단락된 후 사회주의의 인민재판과 학살기계는 프랑스 혁명으로 재현되어 서유럽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 마르크스에 의해 마르크스주의로 체계화되어서 2차 세계전을 통해 세계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유럽 또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기독교 문화로 분류했음을 고려할 때 인류 역사에 상존하던 여러 형태의 사회혁명주의는 근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체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화 과정에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이 이전 계몽주의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신학자 디에트리 본헤퍼의 원시 해방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헤퍼가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또 다른 독일의 신학자 토마스 민처의 원시 해방 신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종류의 원시 해방 신학과 오늘날의 해방 신학은 큰 맥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토마스 민처의 독일 농민 전쟁과 원시 해방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농민 전쟁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류가 교황 숭배 전체주의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기도 전에 사회혁명주의가 교회 안으로부터 터져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농민 전쟁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된 7년 후 1524년에서 152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농민전쟁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도 막을 수 없었던 종교개혁을 좌초시켜서 심지어 중단시켜버릴 만한 거대한 위협으로 급속 성장했습니다. 발단은 독일 뮬하우센 지역의 농민들이 빈부격차의 반발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던 상황에서 신학자 토마스 민처가 종교개혁을 임의로 잘못 해석한 임의의 신학, 자신의 임의의 신학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민처는 일개 농민의 아들이었던 루터가 부패한 교황청의 사회적 불의에 홀로 맞섰던 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의미라 생각해서 루터가 사회혁명운동을 자신의 신학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종교개혁의 중심이 성경적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자의 불의에 맞서는 사회정의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억압자의 불의에 맞서는 사회정의 혁명가로 착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독일의 쯔비커우 지역의 목사가 된 민처는 먼저 종교개혁이 바티칸의 불의에 맞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며 세례라 칭하고 프린시즈, 그러니까 군주들이라 불리는 시리즈의 설교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 불리는 사회운동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는 히간 지역과 클레탄 지역에서 폭동의 조짐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음을 감지했고, 감지하자마자 당시 독일 소요 사태의 중심이었던 뮬하우센 지역으로 돌아와 혁명군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처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자들로 치부해서 묵살했고 1525년 3월에는 뮬하우센 지역의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 자리에 영원한 의회, Eternal Council이라 이름 붙인 자신의 동조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제국, 유럽 전반의 사회 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자신들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농민들에 의해 사회 지도자들 사이, 그러니까 군주들 사이에서 루터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폭정에 반발하는 각 지역의 군주들이 루터에게 동조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지역의 군주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럼 그 지역은 다 그 군주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의 폭정에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하는 군주들이 있었고, 이 군주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조하면서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터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이 군주들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 사이의 관계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폭정에 반발하는 이 군주들이 농민들이 루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에게 반발하게 되었다 생각하게 되면서 루터와 이 군주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고, 이 대립은 종교개혁을 좌초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농민의 편에서 군주와 귀족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억압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지적한 동시에 양측 사이의 평화로운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루터가 보낸 편지가 채 도착하기 전에 폭동이 이미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4월에는 폭도들이 프랑코니아 지역의 교회들과 수도원들, 성체들을 파괴했고 민초가 있던 뮬하우센 지역에서도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폭동은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독일 전반을 잠식할 것처럼 보였고 뮬하우센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었던 루터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소위 사태가 민초의 지휘 아래 폭력과 학살을 행하는 반란 사태로 돌변하자 루터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군주들에게 초강경 진압을 요구했습니다. 군주들은 요구되었던 그대로 진압했고 농민군은 크게 패배했으며 1525년 5월 27일에는 민초가 사형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초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충분히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에 실패했다 믿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마스 민초의 원시해방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